예,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집을 하나 기획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전에, 한국사 영역, 그러니까 이건 수능이죠. 네. 수능하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를 제가 이렇게 해설을 담아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9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2018년 수능까지 해서, 제가 그 몇 편의 그 동영상 그 목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다가 제가 완결이라고 적어 놨었는데, 이번에 올해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사실 저번에 있었어요. 그죠? 지금 7월이니까 저번 달에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일하고 하느라 사실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가, 어제, 빠르게 풀어보고, 지금 이렇게 해설을 드려봅니다. 사실 이미 다른 뭐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그날 다 했지만, 저는 또 제 스타일대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해설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좀 꾸며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많은 도움이 됐으면 뭐 그런 이제 바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꼭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뭐 저를 항상 이제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께서 뭐 이렇게 한두 편씩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조회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제가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더 지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박아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서 내가 좀 한국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나? 이걸 좀 수준을 평가하고 싶은 친구들 역시 이걸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먼저 대표적인 유물인데, 지금 요런 유물이 있고요. 근데 지금 매끈하게 생겼잖아. 딱 봐도 약간 간섭기 같아요. 그죠? 네, 여기에 보시면 이건, 검이긴 검인데, 이 생긴 게 비파같이 생겼어. 그래서 비파형. 그리고 얘는, 재질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에요. 사실 이 비파형 동검 하나만 보면 얘는 답은 청동기 맞죠? 청동기 시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모습 볼게요. 계급이 발생하였다며. 계급 발생한 거는 뭐예요?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죠. 얘는요, 반달돌칼이에요. 반달돌칼. 반달돌칼로서 얘는 농기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벼 이삭을 이 반달돌칼로 이제 똑똑 이렇게 잘라내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구가 바로 이 반달돌칼이라는 거고, 이거는 간석기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청동기는 청동 무기, 청동 제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 무엇이냐? 간석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동기고, 그리고 얘는 석기잖아요. 이것이 동시에 혼용하던 시기를 우리는 무엇이라냐? 바로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 유물에 석기 하나, 청동기 하나를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토의 주제, 조선전기 토지제도의 변화. 사실은요, 여러분들께서 수능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시대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시대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1번 문제 다음에는 삼국시대가 보통 나와요. 삼국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조선전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단순히 수능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좀 이런 우후죽순으로 지금 낸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수능에서는 어지간하면은 그 한국사의 진도대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변화다. 조선 전기 토지제도예요. 자,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 체제로 운영되었다. 자, 과전법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수신전, 휠량전 등 세습되는 과정, 자, 세습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늘어났대. 그러면 자, 보세요. 세습되는 과정이란, 얘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기 어렵죠. 즉, 그 말은 줬으면 뺏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그만큼 토지 분급이 가능한
토지 그 양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관리에게 줄 땅 역시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새로운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거를 했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야. 자, 첫 번째 노급은요. 노급은 통일신라 시대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균역법은 뭐냐? 이거는 조선 후기죠. 그리고 이거는 군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공명첫 발행 이것도 조선 후기고 이거는 사회에 대한 내용이죠. 네. 권원중보 발행했어. 이거는 언제냐? 고려 시절에 한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직전법 세조 때 했던 것이 바로 직전법이에요. 직전법이란 은퇴하고 나서 그 관리들에게 줬던 땅이 있어요. 이거는 세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그렇게 세습되는 과정들을 전부 다 없애고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직전법이라고 그래요.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어쩌고저쩌고 신라를 구원케 하였다. 신라를 도와줬네요. 왕이 군대가 이르자 백성이 물러가느라 어쩌고저쩌고 임나가라의 종발성 성이 곧 기순한 복종함으로 병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근데 광개토대왕이에요. 즉 그러면은 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누구 왕이냐? 고구려 왕이겠네요. 고구려 왕이 신라를 구원하게 한 거는 광개토대왕 때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냐? 광개토대왕이 신라 내무랑 때 그 왜구가 쳐들어온 것을 막아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이제 왜구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지원군을 보내준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사건의 결과로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야. 일모군란은 조선 말기예요. 그 다음 병자호란 조선 후기예요. 후기 전쟁. 천리장성은 고려에도 해당되지만 고구려에도 해당돼요. 답은 4번이에요. 금강가야가 쇠퇴하였다. 5번 북벌은 언제냐? 조선 후기예요. 왜 금강가야가 쇠퇴하였냐면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했던 왜적들을 없애고 이 잔당들을 쫓아가면서 어디에 다다르냐면 가야에 다다라요. 근데 그 가야 중에서 어떤 가야? 금관가야에 가가지고 금관가야에서 야 왜구들 내놔 하니까 안 들어왔는데 그래 알았어 쳐들어가지 하면서 금관가야를 소위 말하면 쇠퇴시키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광개토대왕이에요. 반쯤 죽여놔요. 그러면서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의 리더에서 박탈을 당하죠. 자, 4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자체만 보면 한국사 공부하신 친구는 다 알아요. 이거 9층이죠. 9층 탑은요 오로지 황룡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월정사진인데 딴 거 몰라도 요렇게 생긴 거면 보통 황룡사 9층 목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자, 사진은 선덕여왕이야. 야, 다 볼 것도 없죠. 신라죠. 그런데 신라에 있었던 요런 탑은 황룡사 9층 목탑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 신라 오케이. 자장법사 역시 신라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홉나라로부터 조공받는다. 9층 목탑에 대한 내용이고요. 9층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 즉 신라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칠지도 백제죠. 제철 행사인 영고 부여죠. 자, 그 다음에 변발과 호보, 이거는 고려 후기 또는 말기의 내용이죠. 금속알짜버린 직지심체유절, 이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책이죠. 답은 2번이에요. 귀족 합의체인 화백회의가 있었다. 자, 신라의 화백회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만장일치제도예요. 자, 5번 미주치 태조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세자 대광연, 발해국 세자 대광연이 유민들을 이끌고 와서 망명해왔다. 태조는 이들을 받아들였다. 자, 그 다음에 순식은 명주 사람이다. 그래서 순식이 큰아들 수원을 보내 항복하자. 태조는 왕시성을 줬다. 땅과 집을 주었다. 자, 이건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고려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럼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동북구성사한 거는 예종 때 일이에요. 영정법을 실시한 거는 조선 인조 때 얘기예요. 경국대전 조선 성종 때 일이에요. 그 다음에 독서삼국과 이거는 신라 원성왕 때 일이에요. 답은 4번이에요. 기인제도입니다. 네. 기인제도라는 거는 정치적 인질, 그렇죠. 그러니까 호족의 자제 또는 그러니까 호족의 자녀를 수도 근방에다가 또는 수도에다가 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뭐 자문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자문을 구한다기보다는 인질이죠. 인질. 6번 가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왕조의 경제예요. 전시과예요. 이건 100% 볼 것도 없이 고려예요. 그 다음에 은병이라는 화폐를 유통시켰다. 그 다음에 사원수공업이 발달했다. 이거는 고려 후기 수공업에 대한 내용이죠. 네. 자, 그러면 고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병란도 답이 1번이죠. 자, 회사령 이거는 그렇죠. 1910년대죠. 자, 상회사의 운영 개항 이후죠. 자, 그 다음에 청해지 설치 이거 통일신라죠. 자, 조정법의 설치 이거는 조선 후기죠. 답은 1번이에요. 병란도. 그러면 신라에서 국제무역항은 어디냐? 바로 울산이에요. 울산항. 자, 요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현원에 이르자 대장 정중부 이고 그 다음에 개경이 모셨던 문신 50명 사례 그 다음에 이의민 교정도감 최충원. 자, 요거는 무신정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거란의 침략과 격퇴 이거는 고려 중기죠. 지방고족 세력의 대두 이거는 신라 말 그다음에 고려 초죠. 자, 그리고 답은 3번이죠.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그다음 산림의 성장과 사화 발생 이거는 조선 중기죠. 그다음에 세조정치의 전개와 삼정의 문란 이거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서 조선 말기로 가는 그 시점에 세조정치가 있었죠. 답은 3번이에요. 8번. 자, 지금 쭉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4군 6진 나왔어요. 이거 100% 조선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4군 6진은 김종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이 된 거야. 누구를 상대로? 여진족을 상대로. 근데 이 김종서라는 사람은 세종시대에 4군 6진에 개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4군 6진은 최윤덕, 김종서 등이 개척한 지역이다. 여기는 이 지역 3.지역을 주민을 이주시키는 사민정책 추진했다. 이거는 100% 세종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정이라는 언제일까? 고려, 신종.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죠. 훈민정음은 세종이죠. 옹진에서 사비천도한 거는 성왕이죠. 백제. 최승로가 신부 28조 올린 거 고려, 성종이죠. 살수에서 수해군대 물리친 거 이거는 고구려 영량왕 때 일이죠. 자, 살수에서 살수대첩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는 네. 자, 요렇게 보시면 답은 2번입니다 9번 자,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와 자,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 조선 후기의 그림으로 올바른 것은 찾는 거야. 자, 먼저 이거 아예 안 볼게요. 아예 안 보고도 풀 수 있어. 천마도. 자, 이거 신라죠. 자, 고사관수도 이건 조선 전기죠. 자, 우리 지금 조선 후기 문화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신도 현무죠. 이건 고구려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삼국시대죠. 자, 그럼 목유도원도 얘는 조선 전기예요. 답은 1번이에요. 인왕제색도. 그렇죠? 야, 보지도 않아도 돼요. 옆에 겸재정선의 진경산수와 요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문제 풀 수 있었어요. 10번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옆에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제가 풀어볼게요. 이 사람은요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최익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자, 먼저 볼게요. 서원철폐를 비롯한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했어. 이거 최익현이 했습니다. 다음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하며 위정척사운동에 앞장서요.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외양 일체론을 주장한 사람이야. 역시 누구냐? 최익현이에요.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걸기를 촉구하며 의병 일으켜요. 예, 을사의병 일으킨 사람 누구냐면 최익현이에요. 쓰시마 끌려에 끌려가서 순국함, 굶어 죽어요. 왜 굶어 죽느냐? 너네 땅에서 나온 밥은 내가 처먹지를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셔요. 어쨌건 을사늑약에 반대. 제가 그러니까 역시 의미사변 이후에 상수를 올리고 을사늑약 그러니까 을사의병 때 일으켰지만 붙잡히면서 쓰시마 섬에서 순국한 누구냐? 최익현이라는 분이에요. 자, 한국토사 저술한 사람은 누구냐면 박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 조직한 거는 김구입니다. 자, 이토이로부를 처단한 건 안중근 의사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 작성한 이건 김원봉이죠. 아, 죄송합니다. 김원봉의 조직에서 이렇게 했던 거니까 조선혁명에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이건 신채호의 작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아버지 사르세자묘에 행차하는 자 아빠가 사르세자야. 그 답은 정조죠. 그럼 정조의 업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범용 관도관리사 이거는 고종이죠. 이사부 시켜 우상국 정복한 거 이건 신라 지증왕이죠. 그 다음에 10인목 설치 이거는 고려 성종이죠. 자, 장룡령 설치 답 4번이고요.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영토 수복하였다 이거는 고려 공민왕이죠. 자, 답은 4번이에요. 뭐 볼 것도 없죠. 자,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시. 아, 이거는 급진 개화파에 대한 내용이구나. 자, 개혁정강 급박했던 3.1 우정총구. 자, 급진개화파 즉 갑신년에 일어난 쿠데타 갑신 정변에 대한 내용이죠. 자, 답은 1번이죠. 그죠? 예, 왜? 바로 뭐 급진개화파가 티 나왔잖아. 자, 두 번째 훈련도감 설치 이거는 임진왜란이에요. 임난. 그 다음에 3번 김부식 이끄는 관군 이거 묘창이 아니죠. 그 다음에 독립공채 발언 이거는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임정. 자,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거는 정미 의병. 왜냐? 정미 7조약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 바로 군대 해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립신문 그 다음에 뭐 제중원, 유영공원, 경인선 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경제적 구국운동 자 이거는 개항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한인의 삶 이거는 1930년대에요. 자, 무장독립전쟁의 전개 이거는 일제 강점기가 들어서고 나서예요. 자,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신탁통치 둘러싼 갈등 이거는 해방후죠. 자, 이것들이 경제적 구국운동은 아니죠. 경인선, 제중원, 유경공원 아니죠. 자, 유경공원은 학교, 제중원은 의료시설, 그 다음에 경인선은 철도예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서양에서 들어왔던 근대 문물들을 수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지 경제적 구국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14번 다음 통치정책이 등장하게 된 계기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새로이 관제 어쩌고저쩌고 자, 제복을 입고 칼 차는 걸 폐지. 그 다음에 문화적 제도 그리고 조선물개혁에 7인인물 다 썼는데 7인인물 양성 이건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걸 하게 된 계기로 옳은 것은 자, 일제 태평양 전쟁 1930년대 윤봉기 홍커호공원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주종이 선언한 3.1운동이랬죠. 1919 3.1운동이죠. 그죠? 다음은 3번.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 이것도 아니고요. 민족차별에 반대하는 광주학생 항의운동 이것도 아니고요. 네, 다 이때와는 다 이때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런 거죠.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13 호원 조치 이거는 60 민주 항쟁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어난 요거의 과정에서 이한이 학생 기리는 기념관이다. 헌의 6조 독립협회죠. 이승만 대통령하였다. 4.19죠. 자, 유신헌법 이거는 부마 항쟁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끌었다. 자, 이거는 6.29 민주화 선언인데
답은 5번이에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자, 신민의 주도 이거는 아니죠. 신민회는 1905년 해가지고 뭐 7년 이때 없어진 건데 아니죠. 자, 다음 원면에 적용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볼게요. 태형에 차일 수 있고, 태형에 차일 수 있다. 조선인의 한해, 조선 태형령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191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 자,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헌병. 답은 5번이죠. 왜? 5번에 무엇이냐? 헌병, 경찰, 통치기의 특징이 바로 5번이에요. 만민공동회 이거는 뭐예요? 독립협회죠. 자, 그 다음에 신식군대, 별기군 이거는 뭐 이쪽이랑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외교사저 가는 보빙사 이거는 예 조미, 수호, 통상조약. 예,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간 것이 바로 보빙사죠. 홍범 14조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7번 다음 조치가 시행된 당시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긴급조치 1호. 자, 이거는 100%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서울올림픽 주도 이거는 노태우예요. 네. 그 다음에 반미족 행위 이승만입니다. 외환위기 극복 금모으기 김대중이죠. 자, 유성민 유성분배 이거는 역시 이승만이죠. 답은 2번이에요.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박정희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이거는요 유신 이후에 긴급조치권을 갖게 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18번 다음 밑줄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혁명적 삼균제도, 예,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 균치의 3종 방식, 뭐 삼균제도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삼균주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보경 추진 이거는 군국기무처예요. 그 다음에 진단학보 이건 진단학회예요. 그 다음에 분할노동운동 이거는 동아일보예요. 그 다음에 토지조사사업 이거는 조선총독부죠. 답은 3번이에요.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지청청 장군의 한국광복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자, 평양에 그래서 임금 삭감하겠다는 거에 철회하기 전까지 안 내려가겠다. 자, 요거는 지금 평양에 그 노동쟁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밀립대학 설립은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거는 왜 조선인들에게 고급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문을 가르치지 않는가, 소위 말하면 대학교를 왜 보내주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헤이그 특사 파견 이거는 아니죠. 예,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이고, 국제보상운동 아니죠. 대한자강회 아니죠. 다음은 5번이에요. 자, 제가 아니다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를 쭉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공부를 하셨으면 사실 제가 이 정도 설명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본 건 아니죠? 그죠? 자, 미추치 선언을 결과 옳은 것은 눈물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자, 휴전협정 1953년. 자, 미소공동위원회 1945년 12월. 자, 그 다음에 유엔 동시가입 1991년. 그 다음에 통일원칙 협작 74 1972년. 답은 4번이에요. 경제협력을 위해 개성공단 건설이 추진했다. 왜? 2000년이거든. 이거 김대중이거든요. 김대중 정부거든요. 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사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풀만하죠? 네, 중학생들은 풀만할 겁니다. 제대로 배우셨다면. 자,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6월 평가, 9월 평가, 그 다음 수능 문제까지 다 풀어보셔도 여러분들이 딱 느끼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 되게 할만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역사 공부하는 데에 시간을 좀만 더 투자하셔가지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제가 기대해도 되겠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은 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